17세기 프랑스의 대사상가 르네 데카르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파스칼은 생각이라고 하는 팡세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쓰러진 나무나 파괴된 집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 177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쓰나미는 리스본을 거의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팔순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대문호 볼테르는 그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오며 자연의 힘은 굉대합니다. 이 엄청난 파멸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한낱 작은 원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비참함을 느낍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자유로운 정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인간에게서만 가능한 생각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소우주인 우리의 몸 안의 각종 내장기관들의 신비함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내 몸 속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나에게 삶의 용기와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부드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7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우주인 우리의 몸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기관이 두뇌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전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어디에선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약 100마이크로볼트의 전기를 뇌에다 공급합니다. 이러한 전류는 곧바로 뇌파를 생성해냅니다. 뇌는 뇌파의 상태에 따라서 일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뇌파의 주파수 범위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베타파는 12 내지 38Hz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이 분명한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정신작용이 가장 활발한 주파수의 범위는 바로 베타파입니다. 알파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파는 8 내지 12Hz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상태로서 흔히 말하는 비몽, 사몽 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로는 테타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타파는 3 내지 8Hz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즉, 무의식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의식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델타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0.2에서 3Hz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이 잠들게 됩니다. 거의 꿈을 꾸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뇌파의 주파수의 범위를 알게 되면 뇌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고양이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쉽게 잠자는 상태로 변하고 또 잠들었다가도 작은 소음으로 인해서 금방 깨어납니다. 고양이의 뇌파의 주파수 범위는 12에서 15Hz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의 주파수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뇌파의 주파수의 범위는 한평생 동안의 우리의 두뇌의 활동의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파의 주파수의 범위를 우리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의지,
또는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말할지라도 네 가지의 뇌파의 주파수의 범위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임의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한 가지의 주파수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의지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에 골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알파파의 현상이나 테타파의 현상을 베타파의 경우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피곤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자유의지에 의해서 베타파의 상태를 오래 연장시키고 나면 알파파나 테타파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델타파의 현상에 들어가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몸 안의 각종 내장 기관들이 쉴 수가 있습니다. 뇌가 의식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 아무런 명령 하달이 없으므로 기관들은 이때 쉬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과 폐는 그대로 활동을 계속합니다. 뇌파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베타파의 주파수에 이르면 몸 안에서는 2만 개의 작고 큰 기능들이 한꺼번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작은 한 기능이 쉬어있는 데서 깨어나지 못할 때에는 몸의 어느 부분에 마비가 오든가 통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단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뇌파의 주파수의 변동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깨어나면서 70평생 동안 뇌파의 정상적인 주파수 전환의 기능에 대하여 크게 감사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뜻은 이러한 내 몸, 곧 소우주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새롭게 허락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는 일어나자마자 몸을 씻습니다.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베타파의 주파수에서 나의 뇌인식이 더 청명하고 활발하게 되기를 원하는 심장에서 찬물을 몸에 끼얹는 것입니다. 내 몸속의 모든 기관들이 뇌의 명령 하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업무의 준비 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뇌파의 주파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델타파의 주파수가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식불명의 상태, 코마 상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몇 년 동안 누워서 잠자고 있는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겨울날 교회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눈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러한 상태로 집에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식물 인간이 된 그를 7년간 돌보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음식은 먹습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배설합니다. 물리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몸의 기능은 유지가 되나 두뇌의 기능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즉 뇌파의 주파수 범위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델타파, 테타파, 알파파, 베타파 등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델타파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냉혈동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잠자는 상태도 아닙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몸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도 작동하고 폐도 활동하여 호흡도 합니다. 그리고 내장기관도 제대로 일을 합니다. 다만 뇌파의 주파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젠가는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그를 죽은 자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7년간 하루도 그가 깨어나리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고 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베타파의 주파수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베타파의 주파수 때에서만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타파의 주파수 대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과 연결이 됩니다. 나태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양이의 주파수 때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나 흡사합니다. 자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명박하지 않고 또 의식 중에 집중력도 없이 잠시 깨어있다는 또 졸고 잠드는 상태에 빠지는 고양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러한 나태한 게으른 습관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뇌파가 지금 어느 주파수 때에 있는가를 항상 되새겨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베타파의 주파수 때에 있음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고 무엇인가 창의성이 있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 상태에 누워있는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네크로포로스와 바이오포로스를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긴 하나 죽은 상태로 있는 경우가 네크로포로스입니다. 그리고 생동하는 활동하는 상태로 있는 경우를 바이오포로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뇌파의 주파수 때에 관한 철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터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에는 엄청난 용량의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용량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두뇌는 계속하여 개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늙어서 치매 현상을 겪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뇌파의 주파수 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는 있으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네크로포로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뇌파의 신비는 우리들의 삶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뇌파의 주파수 때의 현상에 민감하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